자, 5월 3일 우리 시장 전략과 그리고 내일 어떻게 투자할 건지 같이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져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유로스톡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유로스톡도 어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4%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미국 나스닥도 어제는 한 1% 정도 일단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 시장들이 좀 조정받으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세계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뭐 헷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은 그게 뭐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패드워치 찾아보면은 이거 그냥 검색해 보면 돼요. 패드워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패드워치라고 검색을 딱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25bp 정도 금리 인상할 걸로 시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6월 14일 날 있는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6월 14일에 이제 금리가 또 있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5.25고 밑에도 5.25죠. 5.25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인상한다라는 쪽이 굉장히 좀 한 10% 이상 나왔었는데 여기 조금 줄었어요. 여기 조금 줄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 쪽의 얘기가 실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미국의 경기 자체가 예상 외로 조금 더 침체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미국 시장이 일단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 부분 가지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채용 공고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 진짜 좀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고요. 여러분 어제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디폴트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죠. 6월 1일까지 부채 상환 못하면 디폴트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은행들의 위기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둔화된다, 경기가 위축된다, 뭐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히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 근데 묘하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추세선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꺼보잖아요. 이렇게 꺼보면 여기 돌파를 했죠, 그렇죠? 여기 딱 돌파를 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항받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돌파가 돼주면 그러면 상방으로 전환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돌파가 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박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보면 바로 돌파를 못했죠, 그렇죠? 뭐 좀 좋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도 나름 저점은 이렇게 좀 높여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는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렸어요, 그렇죠? 밀리는 모습이 일단 보였다가 다시 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항선 근처에서 딱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건지 아니면은 밀릴 자리이기 때문에 밀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원래는 시장이 항상 이제 저항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너져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저항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박스로 좀 움직이는 모습도 일단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어제 밀리면서 은근히 거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밀렸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11,898포인트 11,898포인트 요 부분에서의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거가 지지가 된다면은 시장은 예상 외로 뭐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처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긴축 간다 그러고 막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서 막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요거 밀렸을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그 비슷한 얘기가 일단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깜짝 놀랐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다 막아준다 그러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빨리 회복을 한 거죠. 이번에는 그런 식의 리스크가 뜬다라고 하는 부분이 리스크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이 뭐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연방 정부의 디폴트 얘기도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라서 그쵸, 원래는 연말만 되면 나오던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해소는 하긴 합니다. 보통은 해소를 하긴 하는데 충격을 주고 해소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해소할 건지에 뭐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도 위험률 자체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실적 나왔던 것들 조금 묘하게 나온 게 AMD 실적 나온 게 있는데 AMD가 실적이 나왔는데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은 주당 56센트 정도 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60센트 나온 거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액도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에는 53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나온 거는 53억하고도 1000억 달러 정도 일단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53억하고도 5천억 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매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 AMD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건 뭐냐 하면 PC 게임 부분은 PC라든지 아니면 게임 콘솔 이쪽은 조금 저조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베디드 쪽은 좀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괜찮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게 AMD의 칩셋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컴퓨터 사면은 컴퓨터에 C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도 들어가죠. CPU가 들어가고 D램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괜찮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D램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착각이 아니라.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PC 부분도 작년 비해서는 조금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보였고 데이터 센터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실적을 좀 보였어요. 근데 어째 되었던 이제 AMD의 CEO는 PC라든지 서버 호조로 하반기에는 매출 증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 자체는 당장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로 뭐 오늘 또 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SNS 텍이 오늘 한 5.74% 정도 이제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근데 SNS 텍은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저는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역사적 고점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으로 온 것 같으니까 SNS 텍 하시는 분들은 요거 기억을 하시고 이전 고점이 53,400원 53,000원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 얘기 자체는 이번에 고점이 되고 있는 49,000원 뛰어넘으면 바로 53,000원이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오늘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한 8% 정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 여기저기서 좀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주가가 위쪽에서 밑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오늘 패턴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니까 뭐 어찌되었든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보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AMD에서 그런 얘기가 일단 나와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포드도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을 같이 컨택하는 이 아이 컨택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는데 이 주당 순이익이 원래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41센트 정도 나올 걸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63센트 나왔어요. 잘 나왔죠. 매출 금액도 360억 정도, 360억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390억 달러,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았어요.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근데 요거가 지금 뭐가 있냐 하면은, 포드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팔죠. 머스탱 마이하고 E150하고 요 파는 게, 거의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많이 파는 게 포드인데, 이번에 포드는 전기차에서는 계속의 손실입니다. 원래 전기차 부분에서 한 30억 달러 손실. 이 얘기 자체는 자동차 이익은 내연기관에서 나온다. 이 얘기하고 같아지는 거죠. 근데 그 내연기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연기관에서 그만큼 잘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미국 내의 자동차는 여전히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중심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조금 눌리고 있는 현대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 뚫었는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았어요. 애매하죠. 저도 약간 좀 애매해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계륵 같은 시장이긴 합니다.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고 방향을 잡아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추세선에 부딪혀서 반등했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추세 이탈이죠.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될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가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보이려면은 이런 양봉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면 내일 당장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이 되면은 추세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추세 타고 여기 안에서 다시금 추세 만들어지는 꼭 여기서 이제 주가 빠지고 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단봉 띄우면서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봐도 뭐 조금 대충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860.11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11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슈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는 지금 보시면 823포인트죠. 요거 이탈하면은 시장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계륵이긴 한데 여기 안에서는 너무 종목을 늘리지는 말고 860.11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코스닥은 본격적으로 종목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823이 깨지면은 종목 비중을 조금 줄인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단기 추세를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저점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고 최근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를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그렇죠? 요 떨어진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추세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하세요. 여기 안에 있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상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 안에 추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밑으로 60분봉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오늘 여기에 약간 좀 흐트러졌죠. 근데 지금 저점 수준이 여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아래쪽으로 2499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으로 2489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2489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489만 안 깨지면 돼요. 2489만 깨지지 않으면 어찌되었든 뭐 박스로 가든 패턴 이상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그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반등할 때 이전 고점 뚫어야 됩니다. 반등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항상 주가가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할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등할 때 2524포인트 돌파하는 부분 나와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좀 계륵 같은 시장이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이 조정받을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은 시장이 하락할 때 그 부분을 지속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에 시장에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로 시장이 다시금 강세로 가면은 오늘 강세 보였던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하셔가지고 오늘은 종목을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볼까요? 그래도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지금 이거 분리막 관련돼 가지고 SKI 테크놀로지가 다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증권사에서 요즘 의견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뭐 분리막 만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원래 폭스바겐의 분리막 이런 거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미국의 IRA에 이제 효과를 보죠, 같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리스크가 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좀 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N자형 반등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N자형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N자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N자형 반등 부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올라옵니다. 지겨운 게임주들. 저번에 이제 넥슨 게임하고 일부 게임주들은 먼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NC소프트가 오늘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라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 자체는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NC소프트는 예전에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가지 못하고 지금 박스로 지금 갇혀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조금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딱 추세선 부딪혔으니까 요거 돌파하고 돌파하고 밀렸다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스퀘어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매수 들어오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8월만 조심하면 된다. 8월 근처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블랙핑크가 8월 달에 재계약을 할지 말지 시장 안에서는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지금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올라가면은 한 72,000원 정도 저항이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르노이 오늘 반등 중입니다. 보르노이는 요거는 기술적으로 그냥 보면 지금 있는 부분에서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51,000원 안 깨지면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볼 필요는 있네요. 요거는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아직 증권사에서는 매수 의견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매수 의견은 특별하게 없고요. 보르노이라는 회사는 약물 설계하는데 특화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요즘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이라든지 암 뭐 진단 뭐 여기다가 AI가 붙어 있는 기업들이 잘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팹립스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 팹립스 업체가 아니고 우리 뷰노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영상 진단 AI가 붙는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하고 거대 AI 요 두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신약 개발 타켓 발굴을 좀 빨리 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브루노이 같은 경우에는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브로노믹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약물 설계를 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기존 임상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한 4.5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자체를 1.5년 이내로 이제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이렇게 위쪽으로 슈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좀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3년 미만의 종목은 여기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박스를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안 사더라도 요번에 한번 안착하고 난 다음에 보셔도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흐름만 지켜낸다면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이 어떤지 미국 시장 반응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짧죠. 조금 짧은 기간을 일단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빨리 안정 찾기를 기대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무너지지 않고 계속 상방으로 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